ADHD, 주의력 결핍 행동 장애 하면 주로 소아 청소년 질환이라고 생각하는 분들이 많죠. 하지만 ADHD는 성인이 되어서까지 이어지는 경우가 많다고 합니다. ADHD에 대한 이해 부족, 또 부정적인 사회 인식 때문에 관리 사각지대에 놓이는 경우도 많다고 하는데요. 네, 이 성인 ADHD의 특징 또 관리법에 대해서 자세히 짚어보겠습니다. 대한소아청소년 정신의학회 소속 가천대 길병원 정신건강의학과 배승민 교수 연결됐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네, 교수님 흔히 이 ADHD 그러니까 주의력이 좀 결핍되는 그런 질환하면 보통 어린 소아나 청소년에게만 해당하는 질환이다 이렇게들 많이 알고 계신데 성인 환자도 네. 꽤 많다고요. 어느 정도입니까? 이 소아 ADHD는 전 세계적인 통계로는 대략 한 3에서 8%라고 하는데 네. 많게는 10명 아이들 중 1명이 앓고 있다고 봅니다. 근데 이 중에서 한 70% 정도는 청소년기까지 그리고 한 반 이상 50에서 65% 이상은 성인이 되어서도 증상이 지속된다고 해요. 전체 성인 중에서 한 4.4%가 성인 ADHD를 앓고 있다고 보는데 그렇게 보면은 국내 성인 ADHD 환자 인구는 약 82만 명 정도로 추산이 되는데요. 걱정이 되는 건 현재 치료를 받고 있는 분은 심사평가원 자료를 보면 1%도 안 되는 0.76%입니다. 즉 환자 100명 중에 1명도 거의 치료를 받지 않고 있는 상황이죠. 이게 82만 명이라는 수치만 봐도 꽤 많다고 볼 수 있고요. 무엇보다 문제가 되는 게 환자 100명 중에 1명도 거의 치료를 받지 않고 있다. 그러니까 방치하고 있다. 이게 제일 큰 문제인 것 같은데요. 네. 아무래도 이 ADHD 성인에게도 발병할 수 있다라는 그런 인식이 부족해서 그런 것 같은데 실제로 조사했더니 좀 인식 결과가 굉장히 낮게 나왔다고요. 어땠습니까? 네, 이 성인 ADHD가 비교적 최근에서야 의료보험 혜택을 받게 되다 보니까 질병 인식도라는 게 어느 정도 부족할 거라는 건 저희도 예상을 했었는데요. 네. 이번에 학회에서 일반인 인지도 조사를 했더니 일반인의 약 60%가 이 성인 ADHD라는 것 자체를 잘 모른다고 답하셨습니다. 그만큼 많은 사람들이 성인 ADHD에 대해서 관심이 없다 보면 아무래도 제대로 된 치료가 이루어지지 않을 가능성도 높을 것 같은데 아동기와 성인기에 나타나는 ADHD 양상이 조금 다를 것 같습니다. 성인기의 ADHD는 어떤 특징이 있습니까? 잘 아시는 것처럼 ADHD라는 게 이제 주의력 결핍, 과잉 행동, 충동성 이 세 가지가 주요 증상인데요. 예. 여기에 뭐 과잉 행동 없이 조용하고 얌전해 보이지만 주로 멍 때리면서 집중을 못하는 형태인 주의력 결핍 장애, 그 ADD라는 게 또 하나 있고요. 일반적인 ADHD 아동은 한 자리에 가만히 못 있고 계속 움직이는 증상이 두드러져서 이제 바로 눈에 보이는 경우가 많은데 성인이 되면 이러한 과잉 행동은 줄어들어서 겉으로 잘 나타나지 않는 수가 많습니다. 하지만 이 부주의와 충동성은 그대로 남아있기 때문에 업무 효율성이 굉장히 떨어지고 대인관계나 이런 데서 감정 조절을 어려워하고 자잘한 사건 사고가 이어지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네, 한마디로 뭐 사회생활이 어렵다 좀 이렇게 정리를 해볼 수 있을 것 같은데 이게 네. 치료률이 굉장히 낮다고 앞서 말씀해 주셨거든요. 만약에 방치를 네네. 했을 때는 좀 구체적으로 어떤 문제가 발생할 수 있을까요? 이 ADHD 증상이라는 것이 결국 그 사람의 뇌 안에 전두엽과 그 전달 물질인 도파민 경로 이상, 즉 뇌 회로 이상과 관련이 있는 증상이기 때문에 성장 중인 뇌에 적절한 치료적인 도움을 주지 않는다면 지속적으로 문제가 이제 누적이 됩니다. 연구에 의하면 치료를 제대로 받지 못한 경우에는 학교 중퇴나 성적이 떨어지거나 잦은 이직, 실직, 대인관계 문제, 심지어 비만과 교통사고 위험률이 매우 높아져서 직장을 다닌다고 해도 상근직을 유지할 수 있는 비율이 한 3분의 1까지 떨어진다고 합니다. 또한 이제 ADHD가 우울증 등 다른 공존 질환을 부른다라고 들었습니다. 어떤 공존 질환들을 경험할 수 있나요? 이 성인 ADHD는 85%까지도 다른 공존 질환을 동반하는 걸로 알려져 있는데 공황장애 같은 불안장애, 우울증 같은 기분장애, 또 담배 오남용 같은 중독장애 등을 경험을 하기가 쉽습니다. 또 요즘 사회적으로 문제되는 게임이라던가 인터넷 중독 같은 행위 중독 역시 심각해지기가 쉬워서 실제 이 정신건강의학과 전문의들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해보면 진료실에 오는 성인 ADHD 환자 중 95% 거의 100%가 한 개 이상의 다른 정신과적 질환을 갖고 있다고 봤고요.
이 최근 우울증으로 이 정신건강의학과를 찾은 성인 731명을 대상으로 이제 선별 조사를 해봤을 때 대상자의 절반이 넘는 55.7%가 ADHD 증상이 있는 그런 환자로 의심되기도 했습니다. 따라서 겉으로 호소되는 증상뿐 아니라 기저질환도 잘 평가를 해서 ADHD가 있다면 적극적인 치료가 필요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보통 이제 아동기에 나타나는 ADHD 같은 경우에는 주의력 결핍, 과잉 행동, 또 충동성 이렇게 세 가지지만 성인기에서는 이 중에 과잉 행동만 좀 줄어든다고 하셨지 않습니까? 근데 이게 적절한 네. 치료가 이루어지지 않으면 성인기에 그 충동성을 조절하지 못해서 흔히 말하는 분노 조절 장애라고 하죠. 그래서 좀 폭발적으로 네네. 뭔가 밖으로 좀 에너지를 표출하는 이런 것과 연결이 좀 될 수 있을까요? 이 분노 조절 장애라는 건 사실 정신과적인 정식 진단명은 아닌데요. 실제로 본인이 분노 조절 장애인 것 같다라고 해서 오시는 분들 중에 많은 수가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성인 ADHD인 경우가 있습니다. 이 충동성이 있는 거는 그런 증상 때문이기도 하지만 누적돼서 한동안 이제 치료를 못 받고 본인의 증상이 이제 외부 사람들한테는 어떤 성격적인 결함, 이런 억울함 이런 것들이 누적이 되면서 분노감이 내적으로 있다가 이제 행동 조절이 안 되다 보니까 실제로 문제가 되는 그런 심각한 어떤 그런 문제를 일으키는 상황으로까지 반복이 돼서 분노 조절 장애라고 생각하고 오시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굉장히 좀 마음의 병이 있다 보니까 사회생활할 때도 힘들고 스스로 많이 나를 괴롭히게 될 것 같은데 또 정작 네. 이런 인식이 부족하다 보니까 내가 ADHD인지 아닌지를 잘 모르고 계속 괴롭다고만 생각을 하는 경우도 많을 것 같습니다. 혹시 한 번쯤 네네. 점검해 볼 수 있는 자가 진단법 같은 게 따로 있을까요? 상당히 간단한 선별 검사로는 WHO에서 나온 성인 ADHD 자가보고 증상 체크리스트가 있습니다. 네. 한번 보시고 체크해 보시는 것도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아마 화면에 나오는 1, 2, 3번 문항에서는 가끔 그렇다, 뭐 자주 또는 매우 자주 그렇다. 그리고 4, 5, 6번 문항에서는 자주 또는 매우 자주 그렇다에 내가 해당되는지를 체크해 보시고 이 전체 6문항 중에서 4문항 이상에서 이 항목에 체크가 되면 성인 ADHD를 의심할 수 있습니다. 여기에는 뭐 일에 마무리를 짓지 못해서 곤란을 자주 겪는다던가 어떤 체계가 필요한 일은 순서대로 진행하기 어려운 경우, 약속이나 해야 될 걸 자주 잊어버려서 곤란을 겪거나 또 마지막으로는 아이들의 행동이나 이런 것보다는 성인이 됐을 때는 손을 만지작거리거나 발을 꼼지락거리는 등 몸의 일부를 가만히 두기 어려워하는 것들이 두드러질 때도 체크를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런 ADHD 진단이 이런 한두 종류의 간단한 검사만으로 확진을 내리는 건 아니고요. 예. 전문의와의 면담, 그리고 과거력, 현재 일상생활에서 어려움을 보이는 영역에 대한 조사를 다 거쳐서 내려줘야 되기 때문에 위의 설문지에서 이런 의심이 된다면 자가진단만으로 끝내지는 마시고 꼭 전문의와 상담을 해서 제대로 확인을 해보시기를 바랍니다. 그렇죠. 이제 저희가 앞서 화면으로 보여드린 간단한 자가진단, 이것만 가지고 내가 ADHD다, 맞다, 아니다를 구분할 수는 없으니까 좀 많이 걱정되시는 분들은 아무래도 병원을 찾는 게 좋을 것 같은데 증상에 따른 네. 체계적인 관리 또 치료가 반드시 필요할 것 같거든요. 성인 ADHD 네. 어떤 치료 또 어떤 관리가 필요합니까? 사실은 성인 ADHD 치료라는 것이 아동과 근본적으로 다른 것은 아닙니다. 주요 치료 가이드라인에 의하면 약물 치료가 제일 효과적이라고는 하지만 인지행동요법 이런 것들을 병행할 경우에는 치료 효과가 더욱 높아질 수 있습니다. 아까 말씀드렸던 그런 다른 공존 질환이 있다면 ADHD 치료만으로도 증상이 같이 좋아지는 경우들도 있기는 한데 예를 들면 우울증이 있다면 이 동반 질환을 같이 치료했을 때 더욱 효과적일 수도 있습니다. 즉 성인 ADHD 치료는 그동안 이제 누적되어 왔던 합병 증상, 직장과 가정 등 다양한 영역에서의 어려움들이 섞여 있기 때문에 전문가와의 협조 치료가 꼭 필요하고 그래서 개별적인 증상과 어려움들에 대해 전문적으로 평가한 다음에 개인별 맞춤 치료가 필요하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주의력 결핍이나 충동성 또 과잉 행동 같은 것들이 사실 정도의 차이가 있을 뿐이지 누구는 잘못된 거고 누구는 잘못되지 않았다 이렇게 생각할 필요는 없을 것 같으니까 혹시나 좀 걱정이 되시는 분들은 전문의를 찾아보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 네. 가천대 길병원 배승민 교수였습니다.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